자, 제가 아까 리허설 때 성화 씨의 옷을 보고 버블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버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 그런 건가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버블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버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암호화폐는 버블인가요?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버블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뭐 두 가지입니다. 버블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이미 고점을 찍고 버블은 터졌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쪽 의견입니다. 그쪽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네. 그 되게 유명한 강사님, 최진기 강사님이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신 걸 좀 보고 인용을 좀 해볼게요. 그 강사님은 버블은 언제 터질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구성원이 네. 이거는 정말 간다. 아. 이건 진짜야. 비트코인은 1억이 아니라 10억을 갈 거야 라고 우리 둘만 믿는 게 아니라 여기 촬영진도 다 믿고요. 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믿고 저희 아내도 믿고 심지어 우리 아들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모든 구성원이 비트코인은 간다라고 믿으면 그때 터집니다. 또는 이것이 완벽히 가짜라고 아주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경우에 터져요. 보통 사례를 기동하는 사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튤립 버블이 있어요. 16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버블이 있었는데 튤립의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죠. 네, 굉장히 비트코인보다 더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튤립의 가격은 뿌리의 가격은 튤립 하나가 황소 100마리와 같은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냥 튤립 뿌리가 황소 100마리의 값을 나타냈어요. 지금 네.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네. 저때 저렇게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당시의 사회 구성원들이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모두 믿었습니다. 모두 믿었고 하나라도 더 사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심적의 어떤 동요가 일어나죠. 이때 사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비싸더라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군중 심리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버블처럼 커지는 거죠. 근데 튤립 버블은 어떻게 깨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튤립을 배송을 했는데요. 네. 튤립을 배송받은 요리사가 네. 이게 양파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요리를 해 먹었어요. 집 한 채, 집 몇 채 값의 어. 튤립을 요리를 해서 음식을 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튤립의 주인이 요리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법원에다가 요리사가 내 튤립을 맘대로 양파인 줄 알고 요리를 해서 먹었으니 배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재판이 어떻게 났냐면 튤립 뿌리는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배상을 해주지 마.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머. 그 판결이 나자마자 빵 떨어졌어요. 야. 명확한 근거가 나온 거죠. 재판인관에서 법원에서 튤립은 거품이야 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법원에서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에 비교해서 얘기해 볼게요.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전례가 두 개 정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어떤 FBI가 사이트를 압수했는데 이것이 가짜라고 튤립처럼 버블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그냥 무시할 텐데 실제로 압수를 합니다. 네. 네,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압수를 한 그쵸.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 판결을 해서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얻은 사람한테 징역형 선고를 하고 비트코인을 사회통념상의 재산을 인정해서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했어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네요. 항목이에요. 근데 뭐 이렇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볼 때 튤립만큼 버블은 아니구나. 저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뭐 좀 네. 개념 그런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강의가 끝나가는데 비트코인에 네. 대한 잠재된 위험, 이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안 좋은 것도 좀 보고 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개인 대 거래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쵸. 거래소에 종속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거래소 자체가 또 중앙화 구조를 이끌어가는 선동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중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거래소에 해킹을 당해서 다양한 보안 이슈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잠재된 위험이고요. 제가 아까 미드맨 부재를 얘기했잖아요. 네. 기존 금융에서는 제가 잘못 송금을 하면 추적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통장을 잃어버려도 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됩니다. 네. 잘못 송금했으면 끝. 왜냐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익명성이 기반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사실 이런 건 네. 되게 불편한 것도 현실입니다.